어제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세력이 당초 목표였던 개헌 가능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한 아베 정권이 선거 이후에도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내일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데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또 여행 보이콧 효과도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경제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NHK 출구조사에서는 아베 총리 압승을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절반의 승리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죠. 지금 과반 의석 확보는 당연한 일이라는 분위기고 사실 이번 선거 승패의 초점은 그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였는데 여기는 일단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선거 결과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 여당이 일단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 124석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가져가서 지금 71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70석을 더해도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네. 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충분히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도 역시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 아베 총리가 이 이른바 가운데 있는 중립지대에 있는 야당 세력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해서 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뭐였냐면 내가 임기 내에는 어떻게든 자위대의 헌법적 존재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로 남아있는 게 네. 자민당 안에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3선을 통해 2021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 규정을 고쳐서 4선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 전략으로 말하자면 한국 때리기 전략을 구사했었는데 이건 좀 효과를 봤다 이런 분석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소위 집토끼를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개헌 발의선까지 가지 못했다는 건 확장력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일본이 실시했던 여태까지의 선거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투표율 네네. 일본 대중들이 이 정치와 선거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자체적으로는 여기서 자화자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아베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였느냐 이건 의문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이 TV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장은 희망을 보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답변이라는 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일협정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 내지는 성급하게 이루어졌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그대로 현 정부가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이건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답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상대가 줄 수 없는 답을 근거로 해야 건설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생각이 당분간은 없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일명 백색 국가에서 네. 제외하는 지금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양국 모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대 주요 소재의 금수 조치만으로도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밀하게 갈라서 보면 아직까지 현실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습니다. 그 3개월치는 확보를 했다까지 얘기가 나왔고 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반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수 조치가 발동된 게 지난 7월 4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 경제 상황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서 저 나라는 안보상으로 믿을 만한 우방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최대 1,100여 개 품목이 전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상황이 여기까지 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앉아서 만들기만 하면 사가주는 단골 손님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음. 일본 정부로서도 이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무회의죠.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버리고 나면 그들도 역시 출구 전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절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양국의 경제에 미칠 네.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일본이 이 조치를 현실화하기 전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 뭐 경제계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단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려는 조치가 오늘 오후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보복 조치를 규탄한다는 결의안이 채택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게 오후 3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17일에 채택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함으로써 시일이 좀 지나가게 됐고요. 이런 상황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내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이번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네.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이유가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입장을 전하기로 돼 있고요. 일본 정부가 24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자국 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무회의에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 뭐 무역협회, 전경련도 순차적으로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실제로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우리도 장단기 대응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금수 조치한 물품을 우회해서 사올 수 있는 그 네.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기술 독립이 먼저죠. 일단 네. 그 기술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거고요.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정부가 대내적으로 지금 그런 조치들을 아마 취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자, 또 내일부터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이 이제 정식으로 상정이 될 텐데 거기서도 지금 국제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14개 안건 중에 11번째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게 말이 여론전이지 그 말로 서로 주고받는 사실상의 말로 하는 이종 격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WTO라는 옥타곤 위에 일단 우리 측 선수로는 김승호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WTO 일반이사회에서 과거에 한일 수산물 분쟁 네네. 승소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33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주로 무역 마찰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네. 일본도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주 제네바 대사가 나오지 않고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이 오게 돼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국제 외교 질서, 통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문제에 아주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절대 마음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이 최근에 보면 그 현저히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원상 회복해라라고 요청을 했지 철회 요청은 하지 네.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준비가 돼야 할 겁니다. 네. 자, 이 일본 불매 운동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7말 8초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됐는데 일본 여행객 수가 실제로 많이 줄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보면 규모 있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통계를 좀 보면 일본 여행에 기존에 예약했던 분들이 취소하는 그 취소율이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50% 이상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00명이 가기로 했다가 500명이 취소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의 취소율이 만약에 1%였다면 그 취소율이 1.5%로 올라갔다 네네. 이런 얘기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게 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아마 당장 가기로 했던 사람이 비행기 안 타는 그 비율보다는 향후에 예약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신규 예약이 어느 그쵸. 정도냐. 그게 관건인데요.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여행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달 15일까지 혹은 18일까지 나온 통계가 전년하고 비교할 때 신규 예약자 비율이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이번 휴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고 네네. 있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가 3.8% 감소했습니다.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네. 글쎄요, 일본에서 어떤 손님을 더 반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손님이 일본이 연간 맞는 외국인 손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될 거고요. 지금 예약률이 아주 중요한 건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연말 온천 여행까지 이어지는 여행 수요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순차적으로 흐름이 끊기게 되면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2020년 4천만 관광대국 이건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특히 좀 많이 찾던 그 일본의 중소도시들 위주로 실제로 많이 줄었다. 타격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다. 이런 일본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22일에 나온 그 방송 등을 보면 저희 지금 일본 관광지별 한국인 비율을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위에 보면 뭐 이즈하라 항 등등 항구하고 공항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오사카 항까지는 항구고요. 여기 뭐 100%, 99%도 있는데 오히려 저 위에 숫자가 큰 건 숫자, 절대적인 사람의 네. 수는 적은 그러니까 편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일본 관광지에 찾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비율인 비율.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 후쿠오카 공항이나 나가사키 공항은 숫자는 상단에 있는 것보다 좀 줄어듭니다만 비율은 적지만 후쿠오카 네, 네. 공항의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네.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일본의 손님 많은 공항 중에 하나인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그 홋카이도로 가는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 여기에도 연간 우리나라 국민이 50만 명 정도 가고요. 네. 교토로 가는 그 관문인 간사이의 경우에는 214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오키나와 간의 나하 이런 곳들도 52만 명이 연간 찾게 되니까 한국 손님 없으면 지방 소도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또 이 일본 맥주 소비도 급감했죠. 네, 일본 맥주 소비는 보면 확실하게 그 수입 맥주 중에 순위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아사히가 한동안 불변의 1위를 하던 시기가 꽤 길었거든요. 네. 아사히 순위가 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뭐 기리는 그보다 더 아래입니다. 대체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왕 마실 맥주면 일본 거 안 마시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고 7, 8월이 전통적으로 맥주 수요가 많은 계절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주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불매 운동에 맞서서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을 뭐 규제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이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농림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네네. 어떤 부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 답변에서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게 전체 생산량의 한 99%가 되더라고요. 네. 김도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 정도가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글쎄요, 이게 일본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무시하고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이 한국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게 비단 가격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국 먹을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방사능 네. 오염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신선한데 최고의 품질을 또 보장을 하고 물류 비용도 적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뭐 대체 수입선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으나 이미 좋은 물건에 길들여진 일본 소비자들이 많이 돌아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